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뼈 아프고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며 결국 외로운 노년을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더욱 무거운 무게를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로 한 말도 웃어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말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자식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혹은 친구들과 모임을 갖다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이 말.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습니까? 관심이 사라지고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과거의 경험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너희들은 몰라. 요즘 것들은 안 돼.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교만과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 어른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고 말할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귀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자신이 초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를 살아갑니다.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노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라 현재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황금기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손주가 물어볼 때, 자식이 궁금해할 때, 그때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도 수십 명 거느렸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하여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식들과 모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할 때는 말이야. 직원들이 나만 보면 벌벌 떨었어.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꼼짝 못했지. 처음에는 자식들이 네, 아버지 대단하셨어요 라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듣다 보니 이제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거의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망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현재 자신을 받아들이고 현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사업가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할아버지로서의 따뜻함, 리더로서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지혜,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요즘 젊은 것들은 이 말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을 꼰대로 만들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만들며 결국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몰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과거에 가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는 흐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젊은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왜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걸까요? 정말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두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고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자식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손주들과 교감하지 못하며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더욱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손주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화를 내십니다. 요즘 애들은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봐. 우리 때는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주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놀이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창구이고 세상을 배우는 도구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세대가 밖에서 뛰어놀았던 것처럼 그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만약 요즘 애들은 이라고 비난하는 대신 할머니도 배워볼까? 너가 뭘 하는지 궁금한데 라고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손주는 기쁘게 할머니에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와 손주는 더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난은 거리를 만들고 질문은 다리를 만듭니다. 진짜 지혜로운 노년은 젊은 세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배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름을 인정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 새로운 걸 배우니 재밌다. 이런 태도를 가진 노년은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마음은 열려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무조건 옹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일반화된 비난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구체적인 조언. 이것이 진짜 어른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은 특히 자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칼입니다. 자식의 가슴에 꽂히는 칼입니다. 부모는 희생을 이야기하지만 자식은 빚을 느낍니다. 부모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할까요? 진심으로 자식에게 고마움을 바라서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통제하고 싶어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것이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었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떤 기분일까요? 미안함과 동시에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내가 키워달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죄책감으로 변하고 죄책감은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옷 한 벌 사 입지 않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먹지 않고 오직 자식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성공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니? 자식은 처음에는 미안해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같은 말을 듣다 보니 이제는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효도가 의무가 되고 만남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만약 다르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너 때문에 엄마 인생에 의미 있었어. 고마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식은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주 찾아왔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짜 품격 있는 부모는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를 말합니다. 너를 키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 너 덕분에 엄마 아빠 인생이 풍요로웠어. 너는 우리의 기쁨이었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식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희생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에서 옵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인정하든 안 하든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이 세 가지 말. 내가 젊었을 때는, 요즘 젊은 것들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과거에 집착하고 타인을 비난하며 자신을 희생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말이 우리를 품격 있는 노년으로 만들까요? 첫째, 현재를 말하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현재를 사는 사람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현재를 말하는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둘째, 이해를 말하십시오. 비난이 아니라 이해.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 새로운 관점이네. 이해하려는 태도는 당신을 열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열린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셋째, 감사를 말하십시오. 희생이 아니라 감사. 너 덕분에 행복했어. 너를 키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 너는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의식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노년이 외롭고 쓸쓸한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말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년이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고 지위를 잃고 역할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현재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거에는 대단했어. 이것이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뒤처져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지금 인정받지 못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희생했어. 인정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자존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젊음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현재의 자신에게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경험입니다. 여유입니다. 포용력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달립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 모릅니다. 당신은 느리게 걷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압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과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젊은 세대를 비난할 필요도 없으며 희생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말이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회복되면 말이 바뀝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현재를 즐기게 됩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게 됩니다. 희생을 말하는 대신 감사하게 됩니다. 말의 변화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며,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햇살이 좋았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바뀝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외국어를 공부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움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든 이웃을 도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봉사는 당신에게 새로운 역할을 줍니다. 과거의 역할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역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당신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가끔은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고 투덜댈 수도 있으며 내가 너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했을 때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것. 이것이 성장입니다. 완벽하게 바뀌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이런 말들로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진짜 어른은 사과할 줄 압니다. 진짜 어른은 변화할 줄 압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 내가 젊었을 때는, 요즘 젊은 것들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들이 왜 위험한지, 이 말들이 어떻게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말하십시오. 비난이 아니라 이해를 말하십시오. 희생이 아니라 감사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년이 바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년이 아니라 따뜻하고 풍요로운 노년. 사람들이 피하는 노년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노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노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노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황금길을 사는 지혜입니다. 말 한마디에 힘을 아는 것. 말 한마디로 관계를 살리는 것.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